여러분 안녕하세요. 12월 23일 크리스마스 이브 날입니다. 지금 신답철교 아래에 있는데요. 청계천 진입하기 직전입니다. 12월 달도 이제 거의 다 끝났는데 저희 워낙 또 열심히 일하시는 중개사분들이 많기 때문에 오늘도 내일도 다음 주도 계속 계약은 이어지면서 연말이 끝날 것 같아요. 보통 이렇게 새해가 다가오는 날이 가까워지면 사람이 좀 풀어지기가 쉬운데, 이 계약이 계속 제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저희 직원 숫자만큼 저는 계약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솔직히 제가 28년 동안 부동산 영업을 하고 중개 조직을 관리하면서 제가 느끼는 거지만, 전 직원이 모두 다 계약을 하는 그런 일은 쉽지가 않아요. 이 고소득을 내는 사람들이 계속 고소득을 냅니다. 그럼 회사가 해야 될 일은 고소득을 낼 만한 사람을 계속 스카우트하는 거, 그리고 영업을 열심히 안 하거나 영업을 열심히 하지만 계약을 잘 못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계속 상위권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 노력의 핵심은 그분들을 교육하는 것이 아니고 선두그룹을 더 잘하게 만들고 선두그룹에 더 많은 베네핏과 지원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수익을 많이 내는 고소득자들이 더 큰 소득을 내게 하고, 또 그거를 바라보는 중간층이나 실적을 잘 못 내시는 분들이 우리도 저 그룹 안에 들어야 되겠다 라는 마음을 먹게 하는 거예요. 그 마음을 먹게 한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넌 이렇게 해라, 왜 저렇게 안 하냐, 그런 얘기를 해봐야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은 안 변합니다. 스스로 자각을 하고 내가 저렇게 돼야 되겠다. 아니, 같은 회사인데 자기보다 연봉 10배 20배 넘는 사람들이 사무실 안에 존재하다 보면, 아니 저 사람 나보다 좋은 대학 나온 것도 아니고 나도 저 사람보다 못하지 않은데 왜 저 사람은 해내고 나는 해내지 못하는가. 저는 그 이유를 알아요. 근데 그 이유를 꼭 집어가지고 설명을 해준 사람도 있지만 해주고 싶지가 않아요. 왜냐?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진짜 이 혈관 속에 있는 피가 쩔쩔쩔쩔 끓어가지고 나 돈 이제 못 벌면 죽을 것 같다든지, 정말 내가 그 목숨을 걸고서라도 나 저 사람만큼 돈을 벌고 싶다든지, 그런 마음이 막 올라와야 되는데, 그 올라온 다음에 그래 나 변해야겠어 이래야지 변하는 거지, 그냥 뭐 저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하고 생각을 하고 행동하지 않고, 얼마나 많은 사람을 봐왔겠어요. 뭐 큰 돈 벌겠다고 뭐 사업 계획 써가지고 내라고 했었던 5년 전에 그 누구, 10년 전에 그 누구, 20년 전 누구, 25년 전 그 누구, 저를 거쳐간 수천 명의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수천 명의 사람 중에 아직도 이름이 또렷하게 기억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왜냐면 어떤 임팩트나 매출에 대해서 어떤 저에게 존경심을 줬겠죠. 제가 가르쳤다고 해가지고 제가 그 사람한테 배우지 말란 법은 없잖아요. 이렇게도 할 수 있구나, 이런 부분을 저한테 다시 알려줘가지고 제가 다른 사람들을 코칭할 때, 예전에 모 이사님이 신입 직원 시절에 이렇게도 한 적이 있지, 이런 걸 또 새로운 사람들한테 가르치고 이런 거란 말이에요. 자, 돌아가서 말씀드리면, 그래서 내년에는 잘 할 수 있는 분들을 좀 더 많이 스카우트해서 우리 직원들에게 최고의 복지인 좋은 동료, 협업할 수 있는 좋은 고소득자를 만들어주는 것, 이것이 이제 내년에 제가 해야 될 일이고요. 실제로 부동산 일이라는 게 어제도 제가 이제 저희 팀장님 한 분이랑 그런 얘기를 했는데, 욕심 대비해서 사람들이 너무 끈기가 없어요. 본인이 얼마를 벌고 싶다, 그 벌고 싶다는 마음이 쩔쩔 끓는 거는 내가 이해를 하겠는데, 그 신입사원이 그 마음이 쩔쩔쩔 끓는다고 해가지고 준비되지 않은 자가 자기가 원하는 돈을 벌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자, 그러면 그 준비라는 것이 엄청나게 오래 걸리는 것이냐? 그게 아니라는 게 참 아이러니하고 웃기고 어찌 보면 참 답답하고 이런 건데, 제가 늘상 제 책에도 얘기하고 교육할 때도 얘기하고 수시로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코칭할 때도 얘기하는데, 그 반년 열심히 못합니까? 반년 열심히 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 반년을 열심히 못해요. 스스로 열심히 할 수 있는 사람도 있는데, 이 속을 들여다보면 하고 나서 그렇게 스스로 열심히 하는 게 아니고요, 정말 참는 거예요. 참는 거. 놀고 싶은 거 참고, 따뜻하게 살고 싶은데 또 춥게 살고, 커피 한 잔 마셔도 되는데 안 마시고, 졸리는데 자고 싶을 때 안 자고. 고3 때를 생각해 보세요. 제가 고3 때처럼 1년만 살면 고소득자 못 될 공인중개사가 없다고 얘기하는데, 결국 같은 시기에 입사를 한 사람이라도 누군가는 치고 나가고 누군가는 치고 나가는 게 아니라 집으로 가죠. 퇴사. 심지어는 부동산은 자기 일이 안 맞는다고 중개사 어렵게 따랐는데 부동산 못 하시는 분. 가끔가다. 그리고 또 신입 중에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본인이 공인중개사 시험 공부할 때 굉장히 열심히 했기 때문에, 아, 내가 이제 이 열심히 해서 공인중개사를 땄으니 이것은 내가 고소득으로 가는 어떤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엘리베이터? 아, 뭐라고 표현해야 되지? 그냥 자동으로 공인중개사만 따면 돈이 벌릴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솔직히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것과 돈을 잘 버는 거는 연관성이 조금은 있긴 하지만 별로 없어요. 얼마 전에 그 유튜브에서 제가 공인중개사 창업, 폐업 이런 검색어로 보다 보니까 중개사를 하다가 폐업하신 분이 영상을 올려놨더라고요. 제가 그 영상을 보고 얼마나 재밌다고 생각했는지 몰라요. 다 지가 아는 눈으로만 본다고 공인중개사 자격증 땄는데, 자기가 폐업한 이유가 본인이 영업을 열심히 안 해서가 아니라 경기가 안 좋고 자격증이 없는 중개보조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영업을 못하게 국가가 막아야 되는데, 자격증이 없어도 영업을 아무나 다 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이 시장 때문에 시장이 혼탁해지고 중개사고가 날 사람들을 많이 만들어 놔가지고 공인중개사들이 돈을 못 번다, 뭐 약간 그런 취지의 말을 섞어가지고 영상을 찍어놨더라고요. 제가 요 유튜브기 때문에 삐 처리하고 욕은 안 할게요. 그냥 비읍 시읒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왜냐, 중개사 자격증 유무를 떠나가지고 이거 영업이에요, 영업. 얼마나 영업 마인드를 가지고 열심히 하느냐. 왜 공인중개사가 중개보조원보다 낫다고 생각을 하는지 그런 영상을 찍어놨는지 모르겠어요. 공인중개사 대단한 겁니까? 저도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땄기 때문에 자격증 딴 지 30년이 넘었어요. 기억해보면 대학생이 생으로 그 용어를 외워가면서, 아무리 집안이 부동산 하는 집안이지만 제가 귀동냥으로 부모님한테 들은 것과 제가 시험 볼 때까지는 공인중개사 시험 교재의 대부분이 한문이었습니다. 그리고 2년에 한 번씩 보는 시험이었고, 그래서 그 어린 나이에 따기에는 쉽지 않았다는 생각이고, 종로 행정고시 학원, 지금 센트로폴리스 자리에 있는 그 학원에서 오전 수업을 듣고, 그 센트로폴리스 지금 그 자리 옆에 행정고시 학원 옆자리에 조그만 라면집에서 라면을 먹고 버스를 타고 남산도서관 가서 저녁 6시까지 공부하고, 타고 오는 버스 안에서 암기장 외우고 이랬던 기억이거든요. 그래서 학원 4달 다니고 있는 그 기간 동안 주말마다 노량진 행정고시 학원 같은 데 가서 모의고사 보고, 왜냐면 모의고사는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보는 거라서 시험을 꼭 봐야 되죠. 그리고 맨날 기출문제 풀고 이랬던 기억이에요. 4달 동안 별로 다른 거 안 하고 공부만 했어요. 그래서 한 번에 딱 땄는데, 뭐 자기가 딴 자격증이 대단한 거긴 하지만
운전면허 땄다고 해서 카레이서 되는 거 아니잖아요. 제가 이렇게 영상을 찍고 영업은 어떻게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자동차로 따지면 카레이서가 되라고 저는 이런 영상을 찍어서 올리는 거지. 운전면허증 따가지고 그 병아리 초보 그 스티커 붙이고 운전연수하라고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본인의 실력은 병아리 햇병아리 초보 운전자 공인중개사인데 옆에서 엄청나게 큰 돈을 버는 사람을 보니까 뭔가 본인이 운이 안 맞아가지고 그런 것처럼 착각을 하고 실제로 일을 안 하고 뭐 가끔가다 유튜브에도 마찬가지고 저희 직원도 마찬가지인데 뭐 엄청 그 허황되게 큰 돈 벌겠다고 그 큰 돈이 그 사람한테는 허황된 거지만 이제 물론 이제 저희 회사에도 마찬가지고 큰 돈을 버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그 큰 돈을 버는 사람이 행동하는 것과 허황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벌겠다고 하면서 하는 행동은 완전 달라요. 굳이 정확하게 표현하자고 하면 허황된 계획을 얘기하는 사람은 행동을 아예 하질 않아요. 자, 그러면 그 행동이란 무엇인가?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사무실 나오면 그게 영업을 하는 것인가? 사무실에 앉아가지고 뭔가 네이버 부동산 검색하고 광고 올리고 하면 그게 영업하는 것인가? 그거 아니에요. 큰 착각을 하는 거예요. 정말 대단한 건 아니고 그 뻔한 그 핵심적인 그 활동 몇 가지, 그 호기심과 관심 몇 개, 이런 거를 부동산적으로 갖추고 있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다 돈을 벌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냄비 끓듯이 돈 벌고 싶다는 마음이 쩔쩔 끓는데 행동은 하지 않고 뭔가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며칠을 못 가고 데이터베이스를 갖추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데이터베이스의 핵심은 본인의 파밍 지역에서 만나는 건물주 고객과 공실 자료 이런 것들이 쌓여가지고 매물장과 고객 리스트 합쳐서 매칭되면 계약이잖아요. 매칭시켜야 계약이 되잖아요. 아니 물건도 별로 없고 손님도 없는데 매칭이 됩니까? 결혼정보회사인데 남자만 5명 등록돼 있으면 결혼이 되고 여자 5명 등록돼 있으면 결혼이 됩니까? 성사가 되냐고요. 자, 그럼 또 하나 결혼정보회사인데 남자 회원만 20만 명이고 여자 회원 하나도 없으면 성사됩니까? 그건 성사됩니다. 왜냐? 다른 결혼정보회사와 공동중매하면 되니까. 일을 하다 보면 물건을 많이 접수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손님을 많이 만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 숫자가 지나치게 많게 넘어선다 그러면 계약이 나옵니다. 반쪽밖에 없더라도. 왜냐하면 밖에서 연락을 해오죠. 저 사람 매물 많다, 저 사람 손님 많다. 근데 어중간하게 물건도 없고 손님도 없는 사람은 매칭이 안 되기 때문에 돈을 못 법니다. 그래서 새로 일을 시작해서 한 몇 달 사이에 자기 혼자서 홀로 서기를 할 수 있을 정도의 물건과 고객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는 신입 직원들에게 코칭을 합니다. 돈을 10억 벌 사람, 5억 벌 사람, 1억 벌 사람, 못 벌고 퇴사할 사람에게 똑같은 교육을 합니다. 며칠 동안은. 그리고 쳐다봅니다. 수면 위로 올라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어 손을 잡아줍니다. 잠수를 계속하고 수면 위로 못 올라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숨을 못 쉬면서 물속에서 꼴깍꼴깍 거리면서 물을 꿀꺽꿀꺽 먹으면서 죽을 것 같아도 수면 위로 지가 손 내밀지 않으면 손 잡아주지 않습니다. 왜냐? 밖으로 나와가지고 살려달라고 이미 물 밖으로 나와서 그냥 막 자기가 허우적거리고 있는 사람이 천지예요. 그 허우적거리고 있는 사람 지금 구해주기도 바빠 죽겠는데 물속에 잠수되어 있는 사람 보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그 사람 그 물속에 저 사람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그 사람을 도와줍니까? 못 도와줘요. 저에게 처음 부동산 일을 가르쳐 주셨던 첫 회사의 회장님께서 제가 신입 직원 교육을 하는데 약간 실적이 저조한 사람들을 모아놓고 새벽에 코칭을 하고 있었더니 쓸데없는 짓을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모든 교육과 회사의 시스템은 상위권자에게 포커스를 맞춰라. 잘하는 사람이 더 잘하게 해라.
못하는 애들 아무리 가르쳐봐야 올라오지 못한다. 처음에 약간 매정하게 들렸는데 그것은 굉장한 진리예요. 허우적거린다는 것은 기본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고, 기본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 사람을 지원했을 때 그 사람이 실적을 낼 수 있는 것이지, 움직이지 않고 있는 사람, 물속에 잠수되어 있는 사람을 아무리 도와주려고 해봐야 그 잠수되어 있는 사람, 물속에 있는 물속에서 허우적거리는 사람 손을 잡아주면 그 사람이 더 살고자 하는 그 욕심만 강해서, 수영하지 않으면서 살고자 하는 욕심만 강해서 도와주는 사람을 끄잡아 당겨가지고 같이 수장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제 책 천하무적 1등 부동산에도 그런 얘기를 써놨는데, 부동산 조직에서 누군가를 가리키거나 또 배우는 사람도 마찬가지인데, 어느 일정 수준까지는 자기의 노력을 보여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노력을 보이는 사람을 도와줬을 때 진정으로 실적이 나오는 거지, 그냥 똑같이 떠먹여준다고 해서 소화를 못하는데 밥만 많이 먹여봐야 소용이 없다. 그런 생각을 연말에 해보고요. 재밌는 거는 스스로 무언가 이루고자 하는 사람은 가르쳐주지 않아도 스스로 터득합니다. 왜냐? 생각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생각 없이 그냥 쫄래쫄래 아침에 일어나면 사무실 나오고, 심지어 또 안 나오는 인간들이 있어요. 그나마 나오면 다행인데, 나오면 다행이지만 나와서 일 안 하면 그것도 그냥 집에서 자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두서없이 이 얘기 저 얘기 많이 했는데, 결론, 뭔가 끈기를 가지고 하나를 시작했으면 그 시작한 곳에서 승부를 보려고 노력해야 된다. 그냥 옆에 남의 떡이 커 보인다고 잠깐 요거 하다가 또 저거 하고, 잠깐 저거 하다가 또 다른 거 하고 싶고, 아무것도 되질 못합니다. 자기 적성에 맞고 안 맞고 이건 중요한 게 아니라, 기본적인 그런 영업 세일즈 스킬을 익힌 사람은 자기의 업종이 뭐든 간에 다 기본은 합니다. 근데 그 기본을 하지 못하게 된 상태로 나 저거 하고 싶어 해서 저거 한다고 하면 성공하지 못합니다. 왜냐? 성공의 방법은, 특히 부동산 중개에서 성공의 방법은 뻔하기 때문이에요. 그 뻔한 거 가리키는데 그 뻔한 거 익히지 못하고 다른 거 한다? 심지어는 업종을 바꾼다? 직업을 바꾼다? 다 소용이 없습니다. 부동산 중개 한 반년 했는데 실적 잘 안 나고 잘 못하시는 분은 보험해도 소용없고 취직해도 소용없습니다. 어차피 다 못합니다. 왜냐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부동산 중개보다 쉬운 직업이 별로 없어요. 일반 회사 다니는 게 더 힘듭니다. 그래서 이왕 시작한 사람이라면 승부를 보는 게 좋다. 그 승부 뻔한 과정이다. 그냥 열심히 하면 되잖아요. 그냥 열심히 할 필요도 없어. 그냥 하면 되잖아요. 근데 하는 거를 잘 못해요, 사람들이. 지금까지 얘기하는 것 중에 네가 뭘 해야 된다, 어떻게 영업해야 된다, 뻔한 거다, 그게 다 무슨 소리인지 그 자체를 모르겠다, 이런 분 계시면 저한테 댓글을 남겨주시고요. 그 중에 열정은 있는데 방법을 몰라서 영업을 못한다, 근데 네가 시키는 일을 내가 반년 정도는 군말 없이 할 자신이 있다, 죽으라면 죽을 신용까지 할 수 있다. 뭐 그렇다고 죽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개인적인 일을 시키지도 않아요. 본인 일을 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분은 공인중개사 자격증 여부를 떠나가지고 부동산 일을 하고 싶다면 지원을 해보시고, 가급적 신입분들은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는 분을 뽑고 싶지만 자격증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떡잎이 중요한 거죠. 연락을 주시고, 이제 을지로에 다 도착했는데 사무실에 올라가가지고 지금 6시 50분이거든요 평소보다 한 10분 정도 제가 늦게 집에서 나왔고, 지금 운전도 세워라 내워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7시 전에 사무실에 들어갈 수는 있는데, 들어가서 오늘 일정과 오늘 좀 큰 계약이 있기 때문에 그 계약에 대한 생각도 좀 하고, 다음 주에도 좀 큰 계약이 있어요. 그건 좀 난이도가 센 겁니다. 그래서 큰 계약의 마무리에 대한 연구도 하고, 또 오늘 본사와 어떤 커뮤니케이션 해야 될 것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정리하고, 이러면서 연말 남은 이 하루도 착실하게 보내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말을 그냥 되게 못했네요 오늘. 절었어요 절었어.